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주위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 그다음에 실패한 사람, 뭐 돈을 많이 번 사람, 돈을 많이 잃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참 주위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재물복은 넘치는데 처복은 텅 빈 사람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듣고 나면 무언가가 달라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결혼 생활을 20년 한 부부들이 황혼 이혼을 정말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집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모두 잘 되어 있는데도 부부간에 겉으로 보면 남부럽지 않죠. 그런데 왜 부부간에 그렇게 황혼이혼이라든지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지 사주 명리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 명리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세상은 특히 제일 뭐니 해도 재물복이나 이런 걸 굉장히 1순위로 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들 사주를 보면 재물운이 있으면 뭐 배우자 운도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재물운과 어떤 부인의 운은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자, 배우자의 운, 뭐 처복, 그다음에 관성과 재성, 어떤 일간의 기질, 그 사람의 사주에 관한 육친의 구조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팔자와 또 그 돈을 벌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팔자가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강한 사람은 남자분들이 이제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많죠. 그 사업가들 중에서 수익적인 계산적인 어떤 그런 기회를 굉장히 포착하고 그다음에 자기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삶의 전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돈만 잘 벌어서 우리 부인한테 잘해주고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이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그런 문제에서 지금 가정적인 문제 어렵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특히 사업가들, 또 개성이 익숙한 사람들, 또 이제 굉장히 밝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봐도 계산적으로 본다 그러죠. 사람을 봐도 감정을 계산적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나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감정도 계산적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 데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죠. 우리가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환경이 좋은데 부부 간에는 남들은 모르죠.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이런 부부 간의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내는 이혼을 요구를 하고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할 걸 다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해주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렇게 살게 해주는데 왜 이혼을 요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상담을 오신 분들이 있어요. 첫 마디가 그분들이 오신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한 번도 안 시켰다. 그런데 왜 나한테 먼저 이혼을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어, 굉장히 본인 생각과
자기 사주를, 자기의 그릇을, 자기의 단점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부부 사이에는 사실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서로의 존재를 알아주는 것.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족하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다음에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데 그분은 40년 동안 살면서 가족 관계든 부인이든 모든 것을 돈으로 사랑인 줄 알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40년 동안 마음으로 사랑을 기다린 거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거를 바랬는데, 지금 주위에도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뭐, 조금 불평불만하면, 뭐, 돈 주고 백화점 가서 옷 사입으라, 백화점 가서 명품 백이나 하나 사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부인은 마음이 너무 외롭고 사랑을 갈구를 하고, 남편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혼을 요구를 하느냐. 남자는 모든 돈으로 해결하면 모든 사랑이고 가정이고 전부 해결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도 서로 다른 쪽으로 나오겠죠. 예, 이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사주에 재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든지, 그 다음에 인성이 약한 사람은 이게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인성이 약하면. 보통 보면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충족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재성만 강하고 인성이 약하면은 돈은 벌지만 절대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성을 어떻게 보냐면 정신적인 안정, 사랑 이런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성이 사주에 없는 사람은 여자고 남자고 간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줄 줄 모르는 편이에요. 예. 그 이제 자기가 늘 외롭고 사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처복이 약한 남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돈은 잘 버는데 처복이 약한 사람은 모든 거를 자기 확신이 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된다.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나는 이만큼 돈 벌었어. 그러니까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이나 친지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자칫 잘못하면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힘을 좀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는 서로 믿고 서로 아픈 부분을 달래고 그렇게 가야 실제로 그게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정이 없고 가정은 불안한데 밖에 나가서 그냥 돈만 많이 번다. 인생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만 벌었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또 아이들은 그냥 집에 오면 직원 취급하고 부하직을 취급하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게 해줬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죄밖에 없다. 뭐 대화고 뭐고 통하지가 아니고 완전 지시형이죠.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를 멀리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을 멀리하고 이래서 공감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잘 버는 남자들을 보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독립심은 있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분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열심히만 하면 돼.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주위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제 뭐 이혼을 하자,
결혼을 하자.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미,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대화가 통하질 않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이게 슬픈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부부 사이에서는요, 제일 무서운 게 침묵이에요.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게 침묵이에요. 서로가 말이 안 되니까 서로가 입을 다물고, 뭐, 집에 가보면 대화 한마디 없고, 뭐,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싸울 수 있는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침묵이라는 거는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떡이 없다고 하면 보통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 뭐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겠죠. 물론 그 자체도 상처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해본 결과 외도로 순간적으로 무너진 가정은 결국은 회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서로의 무관심으로 가정이 무너졌다 이러면 정말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외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상처가 부인한테는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뭐 어떤 형태로는 감정 표출을 하면서 서로 미안한 감정과 이해하는 감정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무관심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게 쌓이다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면, 이제는 부인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끝내고 싶다. 이럴 때 남편은 사실은 충격을 받죠.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사실은 대화가 필요한데,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무관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부부간의 가정의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사실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바깥에 사회생활 하는데 인간관계가 아니죠. 가족 간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여기에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예.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건강을 망가진다든지,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스스로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죠. 그래서 사주 명리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어, 가난한 부부와 부유한 부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이런 어떤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대화가 더 많아집니다. 서로 고생한다. 조금만 고생해라. 우리 곧 나아질 거야. 서로 이렇게 부추겨 가면서 오히려 더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서로 고마워하면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남편이 첫 마디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뭐가 불만이냐. 먹고 사는 이상으로 뭘 더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인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점점점 조용하게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서로가 부부 관계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균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남편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데 남편은 일단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부를 모든 명품 이런 거를 인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가치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아주 좋은 차에 사업이 잘 되면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 문제가 아니고 바깥의 인간관계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웃고는 살지만 사실은 속이 굶어 터지는 이제 조용한 이별의 형태가 시작되는 거죠.
자, 사주 명리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처복이 약하게 나타나는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처복이 약하게 나타나는 거는 재성이 너무 왕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다자무자해서 너무 강하면 약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재성이 남자한테는 재물이기도 하지만 배우자를 상징을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배우자를 가볍게 여기는 기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소중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많다고 해서 느끼는 사람은 뭐 재성이 많다고 해서 책에 보면은 뭐 바깥에 나가서 여자가 많다. 뭐 처득이 있다. 뭐 여복이 있다. 여득이 있다. 이렇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거는 가족이죠. 특히 배우자죠. 그래서 일간이 너무 강하고 관성이 없거나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책임감, 그 다음에 배려 이런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성이 없거나 관성이 약하면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아주 강해집니다. 관성이라 그러는 거는 자기의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인데 관이 없으면요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보면 됩니다. 자기가 최고다. 상대가 뭐를 원하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성은 뭐 감수성, 공감, 모성애, 배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해결책이 이것이다라고는 자기가 뭐 상대가 말하기 힘들다 이러면 무조건 대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